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갈라졌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 저희는 트럼프 코드라는 책을 통해서 이 깊은 분열의 한가운데 있는 미국의 가치 전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코드를 한번 같이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요, 미국 사회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코드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코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같이 풀어보면서 이 거대한 분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아니,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게 미국을 거대한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을까요?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시죠. 이 가치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전쟁터에서 쓰는 언어부터 알아야 합니다. 모든 논쟁의 중심에 있는 세 가지 핵심 코드, 바로 ESG, PC, 그리고 DEI입니다. 첫 번째 코드는 ESG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의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평가해서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바로 가치전쟁의 경제적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PC, Political Correctness, 즉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소수자를 배려하자는 좋은 취지의 언어 사용 규칙인데 바로 이 지점이 언어와 사회 규범을 둘러싼 문화 전쟁의 뇌관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드는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입니다. 조직이나 사회 안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려는 제도적인 노력인데요. 요즘 미국에서 가장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쟁터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돈의 전쟁이죠. 한때 선한 투자라고 불렸던 이 ESG가 어떻게 보수 진영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ESG의 시작은요, 누구도 반대하기 힘든 아주 멋진 이상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했던 착한 일을 하면서 돈도 번다는 약속, 도덕과 이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월가가 열광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약속은 곧바로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한쪽에선 ESG를 미래의 위험을 관리하고 지구를 구하는 길이라고 봤지만 다른 한쪽,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이걸 이념 때문에 수익을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트로이 목마라고 맹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이 갈등의 배경에는 기후 변화를 보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데이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유럽 보수층은 60에서 75%가 기후변화를 위협으로 보는데 미국 보수층은 단 20%만이 그렇다고 답합니다. 이 엄청난 인식의 격차, 바로 이게 미국의 반-ESG 운동에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워크 주식회사의 저자 비뱅 라마스와미의 이 한마디가 보수 진영의 시각을 아주 잘 요약해 주는데요. ESG는 건전한 금융 전략이 아니라 특정 정치 이념을 시장에 강요하는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판은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아주 체계적인 법적, 정치적 반격으로 이어졌죠. 첫째, 수탁자 의무 소송입니다. 이념 때문에 고객 돈 날렸다는 거죠. 둘째, 여러 주정부가 직접 반-ESG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마지막으로 연방정부까지 나서서 금융기관들의 기후연합을 담합이라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이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월가의 거인들이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초대형 은행들이 줄줄이 기후 관련 금융동맹에서 탈퇴했죠. ESG를 둘러싼 이 돈의 전쟁이 실제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쟁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언어와 정체성을 둘러싼 문화전쟁, 바로 정치적 올바름, PC와 다양성, DEI에 대한 싸움입니다. PC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파이어맨을 성중립적인 파이어파이터로 바꾸는 것. 이건 대부분 동의하죠. 그런데 머더를 출산한 사람으로 바꾸자는 주장처럼 전통적인 개념 자체를 흔드는 언어의 변화에 이르면 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사상 통제라는 아주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 갈등은 이제 그냥 사회적 논쟁 수준을 넘어서 미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오죽하면 2024년 대선이 DEI에 대한 국민 투표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이 논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항공기 충돌 사고가 나자마자 트럼프는 그 원인을 바이든 행정부의 DEI 정책 탓으로 돌렸습니다. 연방항공청 FAA가 실력보다 다양성을 우선해서 직원을 뽑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요. 이렇게 되니 DEI는 단순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로 비화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것은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일까요? 아니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공격일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모든 문화 전쟁의 아주 깊은 배경에는요, 어쩌면 단 하나의 숫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2045년. 미국 인구조사국이 예측한 해인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백인이 인구의 과반이 아니게 되는 해입니다. 이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낳는 불안감, 어쩌면 이게 바로 이 모든 반격의 가장 근원적인 동력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젠더 정체성 논쟁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격화됐습니다. 2013년에 캘리포니아의 한 진보적인 법안으로 시작됐던 논의가요, 불과 3년 뒤인 2016년에는 미국 전역을 뒤흔든 화장실 전쟁으로 번졌고, 그리고 2025년 트럼프는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2개뿐이라고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게 다 10여 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메시지도 진화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넘어서 이제는 미국을 다시 정상으로라는 구호가 등장합니다. 위대함이 아니라 정상성과 상식의 회복을 외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갈등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결국 하나의 나라를 두고 벌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세계관, 두 개의 비전이 충돌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두 개의 미국, 두 개의 비전으로 요약됩니다. 한쪽은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즉 비전 A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요. 다른 한쪽은 능력주의와 전통적 가치, 그러니까 정상성으로 돌아가자는 비전 B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 두 갈림길의 정중앙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개의 미국이 과연 하나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가치 전쟁은 이제 미국의 영구적인 현실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넘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